안녕하세요. 자연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할 내용들은 자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과연 기존의 명리랑 자연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양오행은 이 우주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이 자연과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설명이 되어져야만 돼요. 이게 음양오행 자체가 관념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인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보시면 만물은 자연의 섭리, 리듬에 따라서 생존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인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자연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상, 철학, 과학, 문학, 예술 등의 다 원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인간도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구성하는 간지도 자연의 이치로 해석되어져야 돼. 왜냐하면 간지가 자연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자연의 상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사주는 과연 자연의 이치로 해석을 하는가? 당연히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자연은 유기적 공존화를 이루고 있는데, 자연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한, 아주 정밀한 생명의 그물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상생상극 논리로만 해석되어지지 않아. 그런데 지금 명리하는 사람들은 그 오행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관념적 사유를 막 하면서 그게 마치 동양 철학의 특징이고 못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논리적인 데서 벗어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동양의 어떤 관계적 사고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서양의 분석적 사고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동양의 관계적 사고들이 이 과학이나 또는 이쪽 분석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들이 언제든지 관념적으로 흐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를 해야 되고, 그거를 물상으로 굳이 변환을 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구체적인 사물로 관계를 지어야 관계적 사고가 가능해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정보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70~80%는 시각에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물상으로 간지를 해석할 때 가장 사주의 정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간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자연과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론의 오류에 빠져서 사주를 이제 해석을 엉터리로 한다든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게 많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연명리는 자연과학이나 자연생태학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해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명리 논리로 하면 이게 양인월이죠. 그죠? 묘월의 양인월이니까 이게 굉장히 간목이 강하다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용신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양인월이니까 양인은 편관, 실살이 필요하니까 양인 합살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만 인식하면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정보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양인합살을 했는데 땅이 안 보여. 재가 없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묘월이면은 원래, 많은 물이 필요해요. 이게 식물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이때쯤이기도 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또 안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생존에. 그런데 이게 물상의 모양에서 바위에 뿌리 내린 간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주만 인식을 하면, 아, 평관 신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갑의 모양이에요. 갑의 모양이 어때요? 이게 돌 위에서 생존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나무가 굉장히 우람하죠. 그럼 여기는 땅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클 수 있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지금 돌 틈에 나무가 우람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주를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간목이 평관 이렇게 큰 바위 위에서 자랄 때는 이 겹뿌리가 필요해요. 겹뿌리가. 그런데 이제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가 쉬운 게, 너무 지식을 이렇게 좀 구체화 시키지 않고 간단하게요. 간목 그러면 큰 나무, 여기까지는 인식을 했어. 그런데 이 나무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에 대한 생각을 간과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등학생 같으면은 이게 나무가 있으면 뿌리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역학인 중에 간목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뿌리 중에 인과 묘가 뿌리가 될 텐데, 인은 고등뿌리가 되고 묘는 겹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겹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 과학적인 최근 결과에 따르면은 신이라는 바위는 풍화된 기반함은 강우량의 20% 정도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수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분을 흡수하려면 겹뿌리 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주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평관이 있으면 양인이 있어야 되고, 양인이 있으면 평관이 있어야 된다고 단순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 이치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관에 굉장히 그 갑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게 아니죠. 갑이 오히려 바위를 제압하고 있고 누르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분이 여장부 같은 역할을 하고, 집에서도 아무도 못 이겨. 남편도 여기에 다, 이게 이분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아무도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반이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는 해결사고, 다 집안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디서나 대장 노릇을 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아, 양인합살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겹뿌리가 있음으로써, 아, 신중의 임수를 잘 섭취를 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남편하고는 조금 그게 좀 이제 그릇의 차이가 있으니까 안 맞는데, 왜냐하면 남편의 존경심이 떨어져요. 이게 관을 밑에 누르고 있는데 남편이 존경의 대상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죠?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의 불평불만이 있는데 이혼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물으면 이 형태를 보면은 이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곁뿌리로 바위를 튼튼하게 감고 있는 감목이 이 땅에서 벗어난다는 거 쉽지 않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혼을 하려고 들면 자식을 안 낳으면 가능해요. 자식을 안 낳았다는 건 곁뿌리로 이렇게 바위에 완전히 고착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미 생겼으면 절대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상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남편하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런 걸 보면 간략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신기가 좀 강해요. 그게 이제 신기가 강한 거는 그거는 해석의 스킬인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원래 이 하늘과 땅의 기운들이 소통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볼시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귀신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그게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어떤 기운을. 그래서 이 신이 있으면은 되게 종교 철학적 성향이 강하고 그런데 이분이 쌍정이 있잖아요. 쌍정이 있는 것도 이게 종교 철학적 성향이에요. 이 쌍초대가 그거를 많이 의미를 해. 그런데다가 묘신 기문이 있으니까 거의 이런 사람은 그 신기가 있을 개연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무속인이거나 종교인이 아닌 줄 알면서 물어봤어요. 신기가 강하게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강하게 있어가지고 주부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뭐 저기 그러니까 이제 뭐 지자체 장 선거 나갈 때 그렇게 이제 물어올 정도로 좀 유명했다고 그러고 지금 이거를 보면 이분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저기 바위 틈에서도 생존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용시니까 금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신유대운이 오면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곁뿌리가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경신은 괜찮아. 이 사람은 바위에 뿌리 내려서 생존하는 건 특허가 돼 있으니까 경신대운은 잘 이겨내는데 신유대운 같이 곁뿌리가 잘릴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바위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만 이런 논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신유대운에 위를 한 80% 가까이 설치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언제가 나쁘냐면 여기 기미대운이 좀 안 좋아요. 이게 기미대운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뿌리가 이렇게 묘미가 돼서 인묘가 되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미대운 들어오자마자 풍이 걸렸어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거동을 잘 못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럼 토가 용신 이게 이제 시신이 돼버리죠. 이게 용신이면 토가 이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여기가 왜 나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 다시 한번 간목이 정말 바위하고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만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주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